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은 후발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어도 방위 산업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데요. 특히 전투기 엔진 분야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방위 산업체들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견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한민국은 해냈습니다. 갑질 수준의 견제를 뚫고 항공기 엔진을 개발한 것도 모자라 국산 엔진을 탑재한 국산 비행체의 초도 비행을 준비 중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항공기술력의 초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기반 기술을 갈고 닦아도 항공 엔진의 자체 개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물론 기술적인 어려움도 크게 한몫했지만 항공 엔진 분야에서 특히 더 후발주자 견제가 심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세계 항공 엔진 시장을 나눠먹고 있는 3대 제조사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GE, 프렛 휘트니 P&W, 영국의 롤스로이스 RR의 정보 제한과 수출 통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일례로 한국이 KF-16 최종 조립 국가로 선정되었을 당시 P&W는 F-16에 탑재되는 자사 F-100 엔진의 기술이나 시험 등에 관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한했는데요. GE와 한국이 맺은 최종 조립 계약을 무시하고 엔진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전차 같은 지상 무기체계야 엔진이 고장 나더라도 가다 서는 게 고작이지만 전투기는 최악의 경우가 추락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민간인 피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W는 F-100 엔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넘길 수 없다고 배짱을 튕겼습니다. 그러나 P&W는 가장 중요한 걸 놓쳤는데요. 그건 바로 대한민국이 의지와 집념을 빼면 시체나 다름없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P&W의 갑질에 오히려 기술 약소국으로서의 서러움을 느낀 대한민국 개발진들은 터빈 블레이드의 안전성을 시험하기 위해 제작 방식을 바꿔가면서 무려 1000만 번이나 강도 실험을 반복할 정도였는데요. 그 결과 1997년 시험 비행에 나선 KF-16은 엔진과 동체 부품을 포함해 기체의 41%에 달하는 부품을 국산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 끝에 현재 한국은 오히려 세계 항공 엔진 3사의 소재 부품을 역수출할 정도로 기술적 성숙도가 충분한 상태인데요. 즉 한국이 노력해온 4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허투루 보낸 시간이 아닌 단계적 개발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받아온 인고의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견제 때문인지 일각에서는 여전히 국산 항공 엔진 개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존재합니다. 이미 신뢰도가 높은 3대 기업의 엔진을 사용 중인데 괜히 굵어 부스럼을 만들었다가 수리와 기술 지원, 심지어 납품을 거부하는 등의 훨씬 더 노골적인 견제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이나 진배 없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는 국산 항공기 엔진이 꼭 필요하다고 단언하는데요. 항공 엔진 분야만큼은 퀀텀 점프, 즉 단기간에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한 번이라도 명맥이 끊겨버린다면 쫓아가는 것은 물론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분야가 바로 항공 엔진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무인 전투기 시장입니다. 만약 한국이 국산 항공 엔진을 포기하면 무인 전투기 시장에서조차 후발주자로 뒤처지게 됩니다. 특히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가 제공권 확보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만큼 국산 항공 엔진의 부재는 언제든 발목 잡힐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주는 꼴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은 국산 엔진으로 무인 전투기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최초 무인 스텔스기인 KUSX는 무려 70% 수준의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KUSX는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튀르키예 에크즐레마가 우크라이나산 엔진을 사용한 것과 달리 완전 국산 엔진 탑재를 목표로 개발 중인데요. 실제로 이미 지난 2014년에는 KUSX의 축소 버전인 가오리 X1을 개발해 비행시험에 성공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오리 X1은 전장 10.4m, 전폭 14.8m, 중량 10톤에 달하는 KUSX를 46%가량 축소한 시제기 모델이었는데요. 국산 5500굽급 터보 엔진을 장착해 1시간 30분 동안 50km를 비행하며 무인 전투기 개발 가능성에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개된 KUSX의 외관을 보면 꼬리날개가 사라진 모습입니다. 이는 현존하는 스텔스 모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저피탐 형상인데요. 여기에 더해 한국형 장거리 유도폭탄 KGB를 포함해 각종 신형 소형 미사일 등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오죽하면 KUSX를 목격한 다수의 외신이 미니 비위 폭격기라는 별명까지 붙여줄 정도인데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난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코리아 2022에서 대한항공은 KF-21 전투기와 MUMT 자율 운항이 가능한 로열 윙맨
KUSLW를 공개하면서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을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그도 그럴 게 KUSLW는 전장 10.6m, 쪽 8.4m의 크기의 현재 개발 중인 국산 터보팬 엔진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5,500굽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프로젝트의 일관성을 위한 상징적인 숫자를 의미할 가능성이 큰 탓에 전문가들은 KUSLW의 추력이 최소 8,000굽 이상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KF-21을 지원하며 함께 편대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초음속 전투기에 준하는 속도를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KUSLW도 KUSX 못지않게 무장 능력과 스텔스 능력이 중요한데요. KUSLW 또한 KUSX와 마찬가지로 저피탐 형상의 스텔스 기체이긴 하지만 KF-21의 기동성을 따라가기 위해 꼬리날개가 포함된 형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KUSLW가 KF-21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발이 완료된다는 건데요. KUSLW는 2024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5,500급 완제 터보팬 엔진의 비행 시험이 끝난 뒤인 2025년 첫 비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후 추가적인 개선 사항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뒤 2년 뒤인 2027년에는 곧바로 KTL 터보프로 훈련기와 공중 데이터 연동 테스트, 즉 MUMT 기능에 대한 시험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쯤이면 딱 KF-21이 부하킬 양산을 끝내고 부하기 개량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즉 KF-21과 KUSLW를 동시에 개발해 남들보다 빨리 5.5세대, 6세대기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후발주자로 시작한 대한민국이 마침내 최상위권 선두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와신상담의 자세로 철저히 쌓아 올린 항공 기술력을 한순간에 폭발시키고 있는데요. 비단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미 검증된 고성능의 엔진과 여러 부품이 방산 시장에 널려 있는데 조립만 하면 되는 걸 군이 개발에까지 나선다며 국산을 고집하는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서 대한민국의 고집이 결국 옳은 선택이었다는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외 의존적인 기술 종속을 탈피하고 미래 방산 시장에서 미국과도 정면 승부를 겨뤄볼 만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199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과 선진국 간의 항공 엔진 기술 격차는 최소 30년 이상 벌어져 있다는 것이 정론이었는데요.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던 30년이라는 시간은 어느덧 10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또 얼마나 빠르게 발전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